자, 인사하겠습니다. 염 이사님, 김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염성원 이사님 한 2달 만에 오셨다, 그죠? 네, 제가 네. 두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네. 나올 때마다 시장이 좋았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항상. 그래도 AS 하러 나오셨줘야죠 이 네, 시장에 대해서. 그럼요. 올 한 해가 뭐 나올 때마다 좋을 수가 없는 한 해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스튜디오 바뀌고 처음이신가요? 네, 근데 되게 산뜻하고 좋네요. 산뜻하죠? 뭔가 좀 이게 느낌이 그러니까 약간 프레시하다 그래야 되나? 어, 되게 좋은데요. 뭐 안 사오셨습니까? 집들이 오셨. 바뀐지 몰랐어요. 그렇죠. 얘기를 안 드렸구나. 하다못해 휴지라도. 예. 아니 요즘 염 이사께서 저기 뭐야 어차피 회사에서 디지털 사업부인 만큼 컨텐츠는 계속 네, 만드실 회사는. 텐데 예전보다는 좀 이렇게 방송 뭐 유튜브나 방송에서 좀 뜸하신 것 같아요. 이게 아니 제가 뭐 그 언제죠? 3월달에 한번 코로나 겪고 나서 네. 일주일 쉬었거든요. 근데 일주일 쉬셨어요. 네. 근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시장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좀 약간 좀 쉬어가야 되겠다. 너무 달려가지고 버닝아웃이죠. 너무, 전문 용어로. 그냥 계속 방송을 너무 많이 했던 것도 음.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줄이기로 했는데 어쨌든 이제 그게 제가 4월부터 좀 줄였거든요, 방송을. 네. 그래서 지금 여름까지는 조금 네. 좀 줄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다시 가을부터는 오. 그때쯤 되면 또 충전될 것 같아서 다시 또 열심히 또 방송할 생각입니다. 네. 그랬더니 요즘 아침부터 밤까지 여기 틀만 나오고 저기 틀만 나오고 여기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계시죠. 예. 그러시면은 제가 가을부터는 쉴 테니까 아니야. 제리 좀 해주실래요? 아니. 제리 염 해주세요. 아이고 그래요. 자, 뭐 어떠셨어요? 이번에 지금 이번 주 느낌이 어떠세요? 한번 서회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그러니까 이번 주가 제일 안 좋았잖아요. 이번 주에 이제 2,600을 깨고 2,500이 깨진 데다가 뭐 하루에 90포인트 빠지고 오늘은 2,400도 한번 깨져버리고 아침에. 네. 사실 진짜 아침에 저도 이제 다른 방송에서 매일 하니까 좀 공포스럽더라고요. 지금 아침에 보고 있으니까 와 이건 진짜 좀 이제는 다 포기할 분위기인가 보다. 이런 좀 생각이 들었고 또 삼성전자가 좀 너무했다. 그러니까 뭐 외국인이 너무 할 정도로 그냥 갖다 던지더라고요. 뭐 그냥 오늘도 아예, 삼성전자 팔았어요? 네, 오늘 외국인이 6천억을 팔았는데 삼성전자만 900만 주, 그러니까 5,400억을 팔았어요. 네. 결국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가 그냥 거의 한 80% 이상 집중이 됐고 6천억이라 하시면 오늘 지금- 외국인 전체 순매도가 6천억. 730만 주 팔았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거는 뭐지? 지금 인포맥스 화면에 거래소 장 끝나고 나서는 3,880억으로 그거 나오는데 좀 줄었나 보네요. 좀 막판에 막판에 줄었나 막판에 좀 보네. 줄였구나. 아까 제가 이제 장 끝나고 봤을 때는 네, 네. 근데 아무튼 이제 뭐 블록들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음. 어쨌든 너무 많이 팔더라고요 삼성전자를 네. 집중적으로. 그래서 이게 삼성전자가 결국 못 가면 또 증시가 오르긴 어렵거든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저거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뭐 반도체가 안 좋아서 파는 것도 있겠고 음. 시장을 밀기 위한 또 하나의 지표로 그냥 전자가 밀리면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좀 하방에 베팅하는 외국인들의 또 약간 전략적인 뭐 포지션도 있었을 거고 우리가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네. 여러 가지 복합적이죠. 그리고 달러 강세도 있고, 음. 예, 또 거기다가 지금 미국 나스닥이 그날 이제 오늘 새벽에 뭐 4% 폭락했잖아요. 근데 항상 그런데 FOMC 끝난 다음 날이 중요한데 다음 날 항상 급락하더라고요. 저번 그 언제였죠? 5월 그랬죠. FOMC도 그랬고. 네. 근데 결국엔 제가 느낀 건 뭐냐면은 참 매를 많이 맞았는데도 계속 때리니까 역시 아플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모든 게 물가로 다 귀결이 됐잖아요. 모든 원인은 사실 근본 원인은 물가인데 사실 어제 있었던 FOMC를 보고는 좀 뭔가 끝은 보이는구나 했거든요. 저는 왜냐면 미국도 올라가긴 했지만 왜 올라갔냐를 봤더니 미국이 생각보다 이런 표현하기 좀 그런데 덜 매파적이었어요.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는. 왜냐면 FMC가 1%까지 나왔었어요. 물론 한 번에. 뭐, 예, 그리고 그러긴 했었죠. 0.75는 다 예상을 했잖아요, 사실. 미리 예상을 했죠. 그 전날부터 그 시장이 돌았죠. 0. 기자가 이미 쐈습니다. 네, 쏴버렸어요. 월요일, 그래서 월요일 월스트전을 통해서 네, 이미 기자가 쏜 게 아니고 연준이 흘린 거죠. 네, 흘린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뭐 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0.75 발표한 날 그냥 바로 올라갔고 또 그 미국의 이제 그 점도표를 보니까 사실은 이번 주 들어와가지고 그 패드 와치에서 예상했던 건 올해 말 그 예상 금리를 얼마까지 봤었냐면 3.75까지 봤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점도표는 3.35가 나온 거예요.
예상보다 약한 거죠. 아 그리고 11월, 12월은 0.25 베이비 스텝으로 가는 게 경로에 그려져 있었어요. 생각보다는 물론 이게 긴축 강도가 약하다는 게 아니라 시장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 정도까지 생각을 했는데 연준 경로는 약간 이런 거였어요. 발표된 거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거 보고 미국 증시가 좀 약간은 안도는 했구나. 아주 극단적인 긴축은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미국 나스닥이 급등해 버렸잖아요 그날. 걔들이 작년 초만 해도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2022년 맞아요. 올해에 금리 인상 없다던 없어 그래요. 애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은 어쨌든 미리 두들겨 맞았으니까 그래도 뭐 예상보다는 좀 덜하다. 그렇죠. 올랐는데 오늘은 왜 빠졌냐? 오늘은 이제 물가가 아니라 이제는 경기 침체다. 아침에 뉴스로 도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걸 갖다가 어제 FOMC 당일날은 경기 침체 가능성을 못 깨닫고 하루 자고 나서야 경기 침체의 가능성 때문에 또 빠지는 것 같으면은 저 동네도 접어야 돼요. 저 동네도 뭐 주식한다고 오늘은 또 오를 거야. 오르고 나면은 또 이제 뭐라고 또 이제 갖다 붙여야 되는지 이제 시황쟁이들이 빨리 찾아야지. 네, 너무했나? 계속 이런 거죠. 우리가 사실 모르는 악재들은 사실 아닌데 계속 그런 이제 공포심들이 네.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개인적으로 이 놀이동산 가면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저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기구들 타긴 타는데 뭐 88열차 같은 것도 무섭긴 하잖아요. 근데 제일 무서운 게 그 귀신의 집이에요. 그러세요? 너무 아니, 무서워요. 천하에 우리 아니 영상에서 진짜 귀신의 집. 제가 같이 들어가 드릴게요. 왜 무섭냐면 네. 이게 깜깜하잖아요. 깜깜하죠.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이제 깜깜한데 귀신이 나오고 좀 약간 불이 밝혀지잖아요. 네. 그럼 약간 안도를 해요. 길이 보이잖아요. 그럼 또 약간 마음에 안도가 되고 또 깜깜한 데로 들어가면 또 무서워져.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제가 이 말씀은 약간 지금 그런 구간 같아요. 뭔가 좀 길이 보이나 싶으면 다시 깜깜해지고 그리고 귀신이 와서 뒤통수 때리고 가고 아닙니다. 약간 그런 느낌. 삼성전자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보고 갑니다 귀신이. 예불리 오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뭔가 끝이 좀 보이면 아무리 귀신의 집이어도 내가 좀 희망을 갖고 가면 되겠다 하는데 아직은 그게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이제 계속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우리 김 대표께서는 어떻게 이번 한 주 지나면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그 많은 채널을 다니면서 뭐라고 이렇게 해설을 해주셨어요? 아니 장 꼬라지가 왜 이러냐라고 물었을 때 틱쟁이가 무슨 매크로를 알겠습니까? 그냥 아니요. 내가 봐서는 우리나라에서 매크로 쪽에 손꼽을 만한 촉이 있으신 분이에요. 해석 능력과 손이 없는데요. 하도 이거 하다 보니까 손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FOMC 회의에서도 항상 FOMC 하게 되면 이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한 번의 의식. 우리 제롬 형님 집안 사람 보면서 같은 제시 집안에 그렇죠. 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을까. 네, 그리고 이렇게 의중과 눈빛과 이제 모든 걸 제스처도 같이 보는 편인데 왜냐면 영어 못 알아듣거든요. 제가 볼 수 있는 거는 그냥 이런 건데 제가 느낀 거는 그 뉘앙스에 많이 포장을 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포장. 예. 그러니까 시장을 좀 참 대단하다. 영어도 못 알아듣는데 그 뉘앙스의 포장까지 캐치낼 정도면은 저거는 뭐 능력이다. 매번 이러고 보고 있으면은 그렇게 돼요. 그러다가 좀 너무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 바로 켜서 게임하고 있다가 보다가 근데 요즘에 그 이사님도 게임 안 하시죠? 예. 네, 거의 네. 예. 그 악마 잡는 게임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 하다가 이거 보다 보면은 그 파월 의장님인지 악마인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되게 이번에 느낌은 그랬었어요. 뭔가 얘기를 하는데도 애둘러서 시장에 대해서 좀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하지만 어쩔 수밖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막 문구 하나하나도 그런 쪽에를 좀 더 안정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좀 많이 들어가 있었고. 근데 결국은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 목표는 2%다. 물가 상승률 2%까지는 무슨 짓을 해서라도 가겠다는 의도가 뒤에 있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번 CPI 잘하면 이제 9% 나오게 생겼죠. 이 정도면은. 네, 9% 나오는데 우리 목표는 2%다. 이게 괴리가 한참 벌어져 있죠. 그럼 이 사이에서 그렇게 잘 못 맞추는 연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예. 잘 못 믿겠는 연준이 이번에는 뭐 0.75였는데 특별한 일이 때문에 0.75 했어. 하지만 다음 달에는 이게 0.5에서 0.75 이거 아닐 수도 있는 쪽으로 얘기하는데 시장에서 반응은
너무 갭이 벌어져 있어요. 연준의 목표치랑. 그럼 연준이 과연 무슨 짓을 할까? 이게 이제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 아닐까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사님께서 얘기하셨던 경기도 좀 누르면서까지 수요를 죽여야 물가를 잡을 수 있겠다. 왜냐면은 반대로 보게 되면 그러면은 연준은 연준대로 노력하고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노력하고 행정부의 노력이 안 보여요, 지금. 아니요, 제가 좀 답답한 게 네. 그거예요. 이제 키포인트는 아무리 봐도 유가 같아요. 유가가 꺾여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연준 의장도 이번에 뭐라고 했냐면 헤드라인 CPI만 보겠다고 했거든요. 네. 당분간. 그러니까 거기에는 유가가 들어가지 에너지 가격이니까. 네, 그렇죠. 에너지 가격이 그럼 멈춰야 되는데 이번에도 CPI 올라간 건 다 에너지 가격이 큰 역할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연준 입장에서도 유가 꺾이면 스탠스가 좀 누그러들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지금 유가 꺾이겠냐 이거죠. 지금 사우디하고 푸틴 말도 안 듣는데 그래서 다음 달에 가잖아요. 네. 그 바이든 대통령이 7월 15일 날 가는데 7월 15일? 네, 15, 16일. 아직도 한 달 가까이 네, 남았네. 원래는 그 가봐야 됩니다. 이번 진짜 달- 가기는 네. 가는지. 아니, 발표는 했어요. 아니, 대학교는. 물론 발표한 건 저도 아는데 7월 15, 16일 날 또 가봐야 된다. 미스터 바가 아니, 가야 돼요. 미스터 바가 가야 갈 돼요. 수나 가야 됩니다. 있는 상태인지 가봐야 그냥 알아요. 멱살 잡고 가야 돼. 이번에는 가서 안 흡수하겠죠? 물론 뭐 백악관의 포워드 가이던스는 우리도 7월 달에 네. 사우디에 가서 그 빈살만한테 그동안 좀 섭섭했지. 뭐 이렇게 한번 툭툭 한번 두드려주고 뭐 이럴라 하는데 우리 브라더 아이가 이러면서요. 근데 이제 시장 분위기는 바이든 별로 기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는 바이든 가봐야 뭐 별거 없을 것 같다. 현재까지 아까 그런 것 그냥 같아요. 뭐 간결하게 마무리하셨지만 김 대표께서 미국 연준만 조져대는데 미국 정부 행정부에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죠. 하고자 하는 의지도 안 보이고 그리고 택하는 그 어떤 그 정책 방향이 풀자는 그걸로 안 다가오죠. 이게 그리고 괜히 애써 화살이 돌아오니까 네, 괜히 정유업체 불러다가 네. 뭐 하고 있어 이런 분위기가 그러다가 또 무슨 뭐 해운 회사들도 무슨 뭐 이제 이익 많이 낸다고 뭐 또 때리나 보대, 법안 만드나 보대. 아니 상황이 이렇게 돼서 돈 버는데 그럼 예전에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마이너스 유가 났을 때는 뭐 정유업체들한테 불러가지고 좀 지원금이라도 줬나? 그러니까요 이런 거 했습니까? 근데 어쩔 수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돼서 들어오는 상황에서 돈 많이 버는 거 가지고 신보다도 돈 많이 벌어서 좋겠어 뭐 이렇게 비꼬 오고 있으면 이게 제대로 된 겁니까? 거기다 세금 때린다는 얘기는 하고 있고 말하는 거 보세요. 네. 말을 해도 엑슨모빌이 하나님보다 더 벌었다고.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돈 벌어야 되는 분입니까? 그러니까 하도 참 억울하니까 말하는 거 보면은 이게 화를 참아야 이 됩니다. 카그니티브 어빌리티 진짜 예. 그러니까 아니 근데 우리 두 분 다 이거 이해되세요? 제가 그 왜 369 12월이면은 점도표도 점도표지만 경제 전망 나오잖아요. 야들이 보니까 아니 3개월 전만 하더라도 원래 2.8% 성장할 거라고 했는 걸 이번에는 네. 1.7%라고 얘기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뭐 PC 인플레이션 기준으로 4.3% 올해만 봅시다. 얘들이 뭐 내년에 후내년에 석 달 후도 모르는 친구들인데 뭐 내년 후내년 됐고 4.3을 5.2%로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렸고 뭐 실업률은 3.5에서 3.7로 조금 나빠진다고 했고 연말에 가면 그래서 페더럴 펀드 레이트가 3.4라고 애매하게 뭐 3.5도 아니고 뭐 이렇게 3.4라고 했는데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3.4% 실제로 간다 쳤을 때 연준 말 맞다는 5.2% PC 인플레이션이면 이거 3.4 빼기 5.2만 해도 이게 마이너스 1.8이요. 실질금리가. 이 뭔 긴축이야 그게. 실질금리가 아직도 마이너스인데 뭔 긴축이며 이게 내년에 그러면 금년에 5.2% 갔던 PC 인플레이션이 내년에 2.6% 간다는데 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가지? 뭐 아무 설명이 없는 거지. 예. 그러니 저 뭡니까 이걸 갖다가 정말 절묘한 비유를 제가 오늘 들었어요. 저 글로벌 모니터 안근모 대표가 네. 그 팟캐스트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연준의 경제 전망표는 그거라. 학생들한테 너 이번 기말고사 과목별로 몇 점 맞고 싶니 적어내. 그거라.
그렇죠. 예. 다쭉 그러다가 예, 예. 네가 받았으면 싶은 성적 한번 적어봐 이거야. 희망 점수. 네가 그 성적을 어떻게 낼지는 뭐 묻지 않겠다. 받고 싶은 점수만 한번 적어봐라. 그럼 안 나오면 어떻게 되죠? 아버지 뭐 하시노 이거 나옵니다 이제. 아유 그래요. 아니 그런데 자 지금 지금 우리 염기사께서 아까 삼성전자를 첫 화두로 잡으셨는데 네. 자 하이닉스도 그렇고 뭐 둘 다 진짜 삼성은 진짜 오만 전자 왔고 이거는 뭐 차트를 딱 이렇게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우리 시청 여러분께서도 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꺼보세요. 피보나치를 개별 종목에다 피보나치 끊는 건 안 좋습니다만 어쨌거나 삼성전자도 코로나 때 저점에서부터 이번 98,000원 그 고점까지 해갖고 피보나치 한번 펼쳐보면은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정의 맥시가 61.8%인데 그게 63,000원 어라운드인데 이게 깨져버렸어요. 그거 물고 내려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지금 기술적으로만 봐서는 이거는 그동안 코로나 시국에 올라왔던 거에 대한 조정 단계야라고 하기에는 이미 삼성전자는 그것도 지나버렸단 말이죠. 그럼 이게 시장 문제예요? 아니면 반도체 쪽의 문제예요? 염이사님 먼저 합니다. 아니 저는 그냥 다 복합적으로 작용한 복합적으로 것 같아요. 작용했다. 그러니까 일단 시장은 당연히 있고요. 시장 뭐 네, 왜냐하면 네, 뭐 네. 달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에서 돈 빼는 건 당연하고 거기에 삼성전자가 당연히 시총 1위니까 집중적으로 매도를 하는데 근데 유독 너무 많은 거죠. 삼성전자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시장 문제도 있지만 삼성전자 자체적으로도 외국인들의 좀 실망 매물이 많이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좀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 뭐 그 이유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뭐 첫 번째가 당연히 지금 PC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바일 이쪽이 안 좋잖아요. 네. 수요 이제 오더컷이라 그러죠. 예. 실제로 이제 그건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우려하는 거, 야 이거 그 다음 소수는 뻔한 거 아니냐. 서버까지 이제 주문 축소 들어갈 건데 서버까지. 경기 안 좋으니까 지금 메타 플랫폼이나 미국에 이제 4대 서버 업체들 있잖아요. 유명한 뭐 아마존이나 뭐 구글이나 이런 데도 지금 상황이 좋지는 않잖아요. 투자 줄일 이거 어차피 얘네도 경기 안 좋으면 투자 줄일 텐데 서버라고 안 줄일까? 근데 사실은 이거는 확인된 건 없고 그럴 거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그 사이클상 모바일까지 줄였는데 서버라고 버티겠냐. 그래서 지금 계속 정리를 하는 것 같아요. 반도체. 그 반도체 가격도 좀 계속 빠지고 있고.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좀 부담감으로 좀 일단은 빠지는 게 있는 것 같고 또 거기다 하반기에 기대했던 게 하나 있는 게 인텔의 사파이어 래피즈라는 신규 CPU가 하나 나오기로 했어요. 인텔이 좀 저도 좀 짜증나는 게 원래 작년에 나왔어야 되거든요. 이게 이 신규 CPU가 나오면 서버 업체들이 바꿔요. PC를 여기 메모리 이제 메모리까지 네. 다 같이 네. 이거 기다리는 거죠. 근데 1년 아. 지났는데 안 나와요. 네. 이번에 또 오늘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인텔에서 대만의 거밍치라는 애플 전문가가 있어요. 애널리스트 중에. 애플 전문. 네. 인텔 사파이어 래피즈가 그 연기돼서 일단은 지금 지난주에 올해 연말로 연기됐다 이 뉴스가 나왔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 또 알아봤겠죠. 매년 2분기로 또 연기를 시켜놨대요. 계속 연기. 이게 그러니까 인류의 풀지 못한 숙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인텔 사파이어 래피즈 진짜 나오긴 하나? 그래서 지금 이게 계속 뒤로 밀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기존의 서버 업체들이 투자를 안 해요. 그렇죠. 미루죠. 더 밀어요. 마찬가지로 테슬라 사이버 트럭은 나오긴 나와요. 맞아 그런 거랑도 그 춤추던 휴머노이드인가 뭐 그 로봇 그거 대충 지금 나올 때 안 됐나? 그때 행사 때 했던 말로는 2대 난제네요. 그러면 이제 그것도 테슬라와 역시 인텔. 원래는 올해 나왔어도 되는데 이제 그것도 내년으로 사실은 이제 내년 정도로 보고 있고 아직 그러니까- 임상 2기 정도인가? 그런가? 그런지 한 개 더 있습니다. 뭐 3대 숙제. 뭐. 애플카죠. 애플카. 근데 애플카야 뭐 아직은 뭐 크게 기대는 안 하니까 좀 그래서 멀으니까. 그러면 삼성 입장에서는 지금 여미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 쪽에 지금 이런 상황 하에 그래서 반도체 좀 줄이고 그래서 전기차 가겠다고 어제부터 전기차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전기차를 한다는 건 아니고 한다는 건 아니고 분해를 했어요. 테슬라를. 분해를 했는데 그거 가지고 내 전기차를 저 지방에 한다고. 내 잘 아는 저기 정비소 그 공업소 크게 하는 양반도 테슬라 한 분해해 봤더만. 그래요. 그 정도야 다 분해야 네. 기본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분해해서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삼성전자가 예전에 한번 차 했잖아요. 하고 철수도 했고 그 삼성도 전장 부품 쪽을 한단 말이에요. 뭐 삼성 전기도 네, 일부 있고. 예. 근데 이 회사가 굳이 자기가 완성차를 하기는 저는 좀 어렵다고 봐요. 완성차까지 할 건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전장 부품 쪽, 전기차 쪽으로 뭐 배터리가 됐건 한번 좀 분해를 해가지고 뭔가 좀 테스트할 것도 있고, 근데 정확한 내용은 우리는 알 수는 없죠. 테슬라 그 뭐 모델 뭔지는 몰라도 삼성에서 그 이제사 그걸 분해했다면 제가 봐서는 아주 늦은 겁니다. 근데 이게 기사가 정확히 보게 되면은 IT 전문 그 그것도 단독 보더라며. 단독 뭐 예? 얘기 드려도 되나요? 이거 뭐 회사 이름은 얘기 못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신생 IT 전문 거기 신문사에서 나온 뭐 보도입니다. 단독 보도입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쭉 읽어보면은 제가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걸 언제 했느냐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했느냐 아니면 1월 달에 했느냐, 이게 지금 1월 달에 한 게 지금 나올 수도 있죠. 그죠? 그럴 네. 수도 있죠. 너무 신문 기사에서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마세요. 네. 요새 보면은 신문 기사에 도대체 국어 시간에 뭐였나 싶어. 비문이 너무 많아. 문장 자체가 안 돼. 주어 동사가 없어. 왜 그래야 클릭 조사도 이상하고 소유격인지 이게 무슨 주격인지도 그거 하고 그렇게 이상해서 궁금해봐야 클릭합니다. 그래야 예. 말이 되게 딱 나오면은 다 알아들으면 누가 클릭해? 저 뭔가 이상한데 내용이 뭐지? 이렇게 클릭하지 않습니까? 일부러 의도입니다. 예? 아무튼 뭐 삼성전자는 뭐 그런 이제 반도체에 대한, 이건 삼성전자의 잘못은 아닌데 어쨌든 뭐 지금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투자자들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삼성전자 자체적으로 여전히 뭐 메모리나 파운드리 쪽에서 지금 EUV로 가야 되거든요. 네. 이제 공정을 건너뛰어야 되는데 그게 당장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려. 근데 투자자들은 못 참죠. 당장 하길 원하는데. 네. 그래서 그 간극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그 삼성증권의 황민성 연구원님이 보고서 쓴 게 하나 있어요. 네. 제가 그걸 왜 읽어봤냐면, 이번에 미국을 갔다 왔나 봐요. 투자들 미팅하러. 실제로 이제 네. 펀드 매니저들도 만나고 왔겠죠. 예. 삼성전자 어떻게 생각? 근데 거기서 제일 눈에 띄었던 게 뭐냐면은 그 문구가 있더라고요. 삼성전자, 그러니까 한국의 IT 밸류가 싼 거는 알겠대요. 인정한다. 싸다. 근데 싼 거 말고 매력을 못 느끼겠다. 크게. 근데 무슨 얘기가 써 있었냐면, 지금 삼성이 120조 갖고 있잖아요, 현금을. M&A, 배당, 자사주 매입 소강. 이 중에 하나라도 좀 해라. 그걸 원하고 있는 그 멘트가 좀 들어있더라고요. 외국인들도 그 친구들이 주주 환원체. 주주 그게 환원체. 있으면 적극적으로 살 의사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외국인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 주주들도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다 원하는 거예요. 근데 확실히 그거가 외국인들이라서 우리나라 더 그렇죠. 우리 K 증시의 특징을 모르네. 예.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뭐 어떻게 하나? M&A를 하든가 120조 M&A를 갖고, 하든가 성장 동력. 그리고 배당을 더 늘리든가,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든가, 자사주 매입 소각하든가. 주주 환원 하라는 얘기죠. 현금. K 증시에서는 두 개가 더 필요해요. 쌍용차 인수를 한다고 하든 공시를 하든가 무상증자를 하겠다고 하든가. 무상증자가 최고죠. 예, 요즘에 그거 하면은 그냥 삼성전자 점상. 그리고 임상 2기에 접어들었다고 이 차가 잘 굴러가는지 임상 2기 정도. 요즘 방송 진행하시더니 이제 와 식견이 완전히 그냥 오우. 아주 등신으로 알아. 아주 등신으로 알아. 내가 게임 모르고 내가 엔터를 몰라. 그렇다고 무슨 등신으로 알아 사람을. 아닙니다. 저희가 얼마나 존경하는데 딱 이렇게 중앙에 센터에 계시고야 저희가. 존경. 네. 아유 그래요. 근데 뭔가 이제 회사 측에서 아무 얘기가 없잖아요, 사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아무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라도 좀 액션이 있어야 주가에 좀 반전의 계기가 생겨. 왜냐하면 지금 당장 반도체 경기가 당장 좋아질 수도 없고, 그렇죠. 하반기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중국 스마트폰 데이터 나오려면 좀 시간 걸리고, 애플 아이폰은 9월에 나오거든요. 그 데이터들이 잘 나와야 돼요. 근데 그 기간권 그냥 공백 상태예요. 그러면 당장 주가 올라가려면 달러가 꺾이든가, 그렇죠. 완전히. 근데 그게 뭐 당장 지금 꺾일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러지 않는다면 결국엔 주가 급등하는 방법은 자사주 소각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삼성은 이 정도로 합시다. 지금 오늘 조금 이렇게 일찍 준비를 해서 바로바로 차트를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그냥 나중에 HTS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게 이번 주에 이거 밀리면서 삼성전자가 무슨 구간을 갖다가 벗어났나 하면은 2020년 11월 달 한 달 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하고 한이스 바짝 땡겨갖고 지수 2,600 열었던 그 구간에 삼성전자 주가를 갖다가 이제 하향 이탈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단순무식하게 따지면은 그때 이 지수 2600 만들고 그다음 바통을 이어받아서 한국 개인들이 덤벼들으라고 작전했던 그 세력들이 아직까지 들고 있다면은 이 친구들도 OTM으로도 가는 거야 삼성전자가. 네. 뭐 그런 단계는 됐는데 뭐 그렇다고 더 빠진다기보다도 야도 살려는 드릴 게나 해야겠지. 뭐 바로 그쵸. 빠지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막 삼성전자 이 정도 하고 궁금한 거 BTS 활동 중단이에요? 확정이에요? 아니요. 그러면 중단은 뭐예요? 아니고. 중단 아니고 이제 예. 그 단체 활동을 중단한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그 멤버들끼리 애들 그때 얘기하다가. 외관 나와서 찔찔 울고 그래? 예. 아니 이제 좀 힘들다. 힘들다. 9년 동안 했잖아요. 그래서 거의 쉬지도 않고 음. 창작의 고통도 좀 있고 그래서 이제 단체 활동을 좀 줄이고 이제 그 다음 날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이제 정국이 나와서 정국이란 멤버가 이제 그 자기 틱톡에다 올린 것 같더라고요. 이제 단체 활동 우리 중단하는 거 아니다. 해체도 절대 아니다. 다만 이제 개인 활동을 좀 늘리겠다. 그러니까 원래 BTS가 어떻게 활동했냐면요. 계약 조건이 그거였나 봐요. 보통 아이돌 그룹들이 이게 좀 잘 나가면은 혼자씩 활동하는 경우도 뭐 있죠. 막 주로 그랬죠. 뭐 CF도 예, 하고. 예. 근데 BTS는 그렇게 못해요. 애초에 계약이 애초에 그렇게 하기로 했나 봐요. 멤버들끼리도 약속을 해서 우리는 CF도 같이 다 찍고 활동도 다. 그래서 솔로 앨범 본 적 없잖아요. 한 번도. CF도. 아니 뭐 톰 제리하고 이진우까지 톰 제리에다 불도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요새 얼마나 날라다니는지 몰라. 같이 가자고. 그래서 다 저녁도 사드리고 사우나도 같이 가려고 하고. 근데 이게 왜 하이브가 이제 주가가 급락을 했냐면 이제 단체 활동을 중단을 하면 어쨌든 이제 그동안 솔로 활동을 안 했잖아요. 이제 아예 그렇죠. 활동 중단으로 네, 이제 사람들이 네.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솔로 활동을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다음날 뭐라고 썼냐면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를 3,400억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게 12월까지 바짝 활동을 하는 걸로 예상을 했어요. 왜? 이제 가장 맞이인 그 진이라는 그 이제 친구가 예. 올해 연말에 이제 이변이 없는 한은 가게 돼 있어요. 군입대를 해야 돼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완전체로서는 이제 이번이 마지막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음. 그래서 그때까지 콘서트도 진짜 열심히 하고 네. 그러면 돈을 많이 벌 줄 알았는데 여기서 이제 스톱이 된 거예요. 단체 활동이. 그럼 1,000억이 비어버리는 거예요. 이익이. 3,000억을 예상했는데 2,000억이 된 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다음날 뭐 공매도도 나왔겠죠. 밑으로 쏴버린 거죠. 그냥 하이브를. 이제 올해는 힘들겠구나. 그리고 이 BTS는 솔로 활동해도 돈 많이 벌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럼요. 워낙 인지도들이 높기 때문에. 근데 단체 활동을 한 그 공백이 6개월 동안에 공백이 생겨버린 거야. 예상한 거랑. 이게 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밀려버린 거예요, 사실.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김민수 대표 공감하세요? 근데 제가 그래서 주변에 아미분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BTS 앨범 나오면 다 그냥 이분들은 한 장 안 사요. 한 10장씩 삽니다. 맞아, 네. 맞아. 10장씩 사는데 그럼 이번에 개인 활동은 다 한다. 하신다로 하기는 다 한다. 다 한다. 한다. 네. 하죠. 그러면 7명의 한 명은 이제 군대 가고 그 6명이 이제 각자 활동하기 시작하는데 이 앨범이 나오게 되면 살 거냐 물어봤더니 대부분이 다 산대요. 그죠. 네. 그러면 여기서 계산이 BTS 앨범 나올 때마다 무상증자네. 무상증자. 그냥 뭐 BTS 앨범 나가는 것보다 그 7명이 각자 하면 곱하기 7배가 가능하네. 잠깐만, 근데 이게 왜 화한가 비슷하기가? 논리가 이상한데. 근데 그게 이제 단체 활동 그 공백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활동 중단 아니야? 이제 이렇게 그런 이제 생각해요. 불확실성. 네, 불확실성. 올 게 왔다. 예. 이제 BTS를 7명이 전부 다 군대는 가야 되는 거죠. 군대 가야죠.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그걸 미리 이제 포석하는 과정인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이제 지금 애널리스트 추정치나 다 이제 이렇게 가기 시작하는데 개별 활동으로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그냥 앨범 판매량이 그냥 그대로 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만약에 혼자 콘서트를 하는데 BTS 이제 뭐 완전체 때보다 한 70%는 온다, 사람들이 온다. 그 아마 또 애널리스트들은 또 상향하느라고 날릴 거예요, 그때는. 근데 아직까지 시간이 있죠. 어떻게 지금 다음 바로 전국인가요? 전국이 개인 활동 시작하나요? 모르겠어요. 네. 누가 먼저 하는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까 그렇게 본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되기 시작하게 돼서 이제 첫 활동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맞아요. 그게 잘 되면. 네. 그게 생각보다 BTS 완전체 거의 그만큼의 콘서트 사람들도 오고 굿즈도 같이 팔리고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서야 뒤늦게 다시 추정치 올리고 그래서
잘못했네요. 뭐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저는 이제 이게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하이브가 제일 고밸류는 맞아요. 그래서 그 네 개 중에서 제일 비쌌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만큼 당연히 BTS 프리미엄 붙은 거죠. 그거는 이제 당연한 건데 제가 요즘에 좀 보면서 놀랐던 게 왜 하이브 혼자 폭락하고 있을까? 그렇죠. 미리 빠지고 있었어요, 주가가. 네. 그런데 저는 이게 좀 미리 센 거 아닌가 하는 좀 생각도 들어요. 솔직히 의심이. 그러지 않고는 JYP가 저렇게 멀쩡한데 그렇죠. 예. 하이브 혼자 폭락할 리가 없거든요. 제 옆에는 군대 안 가요. 아니 근데 그거 저 시간 어떻게 여군으로 갑니까? 근데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아, 군입대 결정이 났나 보구나. 네. 그게 아닌가. 왜냐면 좀 제일 우려했던 게 이제 군입대 리스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알고 봤더니 군입대가 아니라 갑자기 단체 활동 중단한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네. 진짜 궁금해서 저 공부하고 싶은 마음에 지금 뭐 딴 거 없이 간단하게 그냥 네이버 들어가 봤어요. 네. 작년에 매출액이 이게 얼마요? 억, 10억, 100억, 1000억 이게 맞나? 억, 10억, 100억, 1000억. 1조 2,559억. 지금 이 그냥 나오는 숫자대로 네. 영업이익 1,902억, 네. 당기순이익 1,408억.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금년에 추정치가 3,100억이라고 3,000, 아까 예. 이사님 말씀하신 네. 그대로예요. 이게 이제 그러면은 그 7명이 저 완전체로 활동하는 것이 중단 좀 그거 하면 이제 줄어들 거라 한 얘기인데. 자, 그러면은 러플리 그러면 한 2천억이라 봅시다. 네. 한 2천억이라 영업이익 한 2천억 정도 되는 회사인데 지금 이게 보니 영업이익 2천억 정도 회사 같으면은 그냥 하이브라는 그거 선입견 없이 2천 제조업자 1년에 한 2천억 번다. 시총이 얼마면 적당해요? 시총 한 2조? 때 약간 정도? 성장성까지 감안해줬다. 뭐 이 상황에서 모른다고 하더라도 한 3조? 한 맥시멈 3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업종에 따라 다르긴 그렇죠. 하겠죠. 그런데 지금 이거 6조죠. 6조 1,410억으로 돼 있네. 네. 네. 이게 얼마까지 갔었냐면 시총이 12조인가 갔었어요. 그럼 그래서- 답 나오네.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러면 답 나오네. 네, 그래서 저도 쓸데없이 예전에 비싼 주식이네. 네, 비싸요. 그게 첫 번째 비쌌어요. 단서였죠. 네. 네. 거기다가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는 관리를 못했어요 회사가. 뭔 관리? 이럴 적 그러니까 아니 공모가 그렇게 높았던 데다가 막 따상 노리고 이렇게 해갖고 할 때 털고 나왔으면 뭐 더 이상 뭐 관리하고 저 하시고 뭐 있어 몇 대가 먹고 살게 생겼는데. 제가 뭐 하이브 소속인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저 그런 어디 계약하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 아예예예예. 근데 워낙 비싸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네, 네. 비쌌어요. 하이브가 그 정도의 밸류를 받기 위한 PR을 유지할 조건은 결국에는 그거죠. 이거 지금 뭐 이티카 홀딩스 다 들어오고 나머지 해외 쪽도 다 관리하면서 우리 이렇게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PR이 됩니다라고 유지했었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서 이제 BTS 매출 비중을 많이 떨어뜨렸대요. 한 50%대까지는. 네, 그래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이게 그래도 아직까지 50%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런 현상이 나왔을 정도로까지 그냥 약간 방치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더 이제 이거 봐라 그러면서 이제 더 공매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두드려 맞을 건 성장주 아닙니까 지금? 벌써 이렇게 좀 하이브 갖고 계신 분들 중에는 지금 우리 대화 내용이 좀 불편하신 분도 생기시는 것 같은데 뭐 할 수 없습니다. 지금 BTS 말고 뭘 내서 올 수 있어요 이 회사에서? 르세라핌. 그러니까 저는 제가 세라젬? 보는 르세라젬? 르세라핌. 네. 그러니까 하이브가 이제 이거 물려 계신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네? 저도 무슨 말씀이? 물려 계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물려 계신 개인적으로. 분들이? 예,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긴 조심스러운 게 지금 뭐 더 빠진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뭐 엄청 비싸다고 말씀 못 드려요. 왜냐면 근데 작년 11월, 12월만 해도 그때 PER 보신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그때 PER이 60배, 70배 갔었거든요. 네. 그럼 그때는 조심을 하셨어야 돼요, 사실은. 아무리 이걸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더라도 네. 그때 뭐가 붙었냐면 아시겠죠? NFT. BTS로 NFT 한다고. 예. 그래서 밸류가 이게 무한대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증권사 애널리스트에서도 이제 50만 원까지도 한번 나왔었고 목표 주가가. 그때 너무 분위기 좋았죠. 근데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하면 지금 NFT가 과연 제대로 될지도 지금 사실 모르겠고 BTS가 만약 단체 활동을 안 하게 되면 NFT가 7월에 나오기로 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회사 측도 얘기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인텔은 주주분들이 몇 년째 그러는데 뭐 이제 좀 그러니까 그 주주분들이 좀 올해 주가가 사실 이제 올해 초부터 폭락을 했어요. 예. 고밸류 때문에. 근데 그래도 희망을 가졌던 게 야 이제 NFT 나온다. 그렇죠. 여름에 나올 거야. 네.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이거 어떻게 지금 할 거냐 이거죠. NFT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분위기에 지금 단체 활동 또 안 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좀 진퇴양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총 6조 원 정도면 이제 내년 3천억 정도 보면 PR 20배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비싼 건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주가 기준으로. 그래서 충분히 밸류 매력도 많이 생겼는데 문제는 싸다고 올라갈 기업이 아니고 싸다고 올라갈 네, 기업이 그거 아니고. 아니에요. 이게 뭐 사실 뭐 저평가됐다고 살 것도 아니잖아요. 고성장주인데 엔터사를. 그다음 그렇죠. 카드가 예. 있어야지. 그러니까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거는 저는 상장할 때부터 제가 제일 걱정했던 게 BTS 다음 타자를 들고 와야 된다. 그게 있냐 이거예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르세라핌은 뭐 학폭 의혹도 한 번 있었고. 그렇죠. 근데 물론 이 친구들도 인기가 많아요. 많은데 BTS 따라오려면 한참 멀었죠. 근데 이거를 공백을 누가 메꿀 거냐 이거예요. 네. 저는 그거에 대한 투자들의 의심을 해소시켜줘야 하이브가 좀 제대로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주주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좀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게 좀 지금 현재 시각인 것 같아요. 네. 예. 이게 똑같은 스토리가 크래프톤 때 한번 그랬어요. 크래프톤. 네. 물론 다른 게임 주긴 하지만 네. 똑같지 않습니까? 배틀그라운드 하나 가지고 그걸로 했다가 이 정도 밸류 돼? 그러면서 꾸준히 와, 전 차트가 그렇게 내려오는 거 처음 봤어요. 참, 네. 그러니까 참 독특한 그림이죠. 차트죠. 네. 결국은 첫 시발점이 욕 아닙니다. 예, 첫 시발점이 네. 시발점이 네. 공모가 너무 높았어요, 다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대한 저희의 트라우마죠. 그리고 또 코스피에 입성만 하면 이렇게 유동장은 풍부한데 그러다 보니까 저 외기에서 가져온 이 밸류 가지고 다 거기서 만들기 시작했던 이게 출발이었습니다. 그러다 지금 요즘 같은 경우 크래프트 보면은 이제는 버텨요, 막 주가가. 예. 그러면서 이제 막 이제 나와서 하는 얘기가 신규 게임에 대한 기대감들 이거 나오기 시작하면서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네. 솔직히 저는 이번에 나오는 게임 살 겁니다. 100 살 거예요. 게임으로 나오다 보면 예, 칼리스토 프로토콜이라고 있는데 그거 괜찮거든요. 이 회사가 되게 이 사람들을 이렇게 게임하다 보면 사람들이 쫄깃쫄깃하게 만드는 게임사입니다. 이걸 인수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 게임은 기대는 하는데 뭐 그런 상관없이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비싼 밸류가 이만큼까지 끌어내려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장에서 버티기 시작하네요. 버티기 시작한다. 네, 이것도 네, 좀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 크래프톤 주주분들도 되게 힘든데 여기 직원분들이 장난 아니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주를 받았는데 공모가 지금 한참 밑에 있거든요. 그 근데 노예 계약이다 이런 얘기 거의- 나옵니다. 응? 노예 계약. 노예계야. 네. 아유. 그래도 지금 뭐야 의외로 KT 같은 거, SK텔레콤 같은 거는 괜찮은 것 같아 보이네. 통신주는 네, 방어주로 뭐 통신료 인하 얘기도 있긴 있었는데 실제 뭐 인하는 아니고 중간 요금제인가요? 그거 하나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SK텔레콤이. 그래서 뭐 불확실성도 해소된 것 같고 그리고 뭐 경기 방어주고 인플레랑 상관없잖아요, 크게.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리 소득, 그러니까 내가 뭐 이렇게 휘발유비가 올라가서 다른 걸 줄이더라도 통신비를 줄일 수는 없잖아요. 매달 내야 되니까. 그렇죠. 그건 불가능하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필수 소비재라서 필수 소비자. 예, 영향이 없는 거죠. 인플레 시대에 그냥. 게이머한테는 밥이죠. 통신 데이터가 밥이죠. 끊을 수 없습니다. 예. 네. 무제한 데이터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오히려 이제 지금 인플레 시대에 딱 맞는 기업 중에 하나죠. 배당도 많이 주고. 그래서 버티는 것 같아요, 통신주 혹시. 통신주. 예. 저기는 여미석께서 2차 전지 쪽은 어떻게 보세요? 이차전지 뭐 계속 좋죠 지금. 계속 뭐 좋다? 계속 좋았고 다만 이제 주의하실 거는 앞으로도? 뭐 지금 이제 소재주들 요즘에 안 좋은데도 네. 막 신고가 나잖아요. 네. 다만 뭐 경험상 또 너무 이렇게 오버하면 네. PER이 절대 낮진 않아요. 그렇죠. 소재도. 그래서 저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니까 여기서 20% 급나간다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소재도 또 한 번씩 이렇게 20%씩 빠지면서 갔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하시고 이건 보유자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장에서 저렇게 있으면은 이뻐 보여요. 더. 그러니까 또 사고 싶으니까 제발 좀 저는 참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수요가 증가할 산업인 게 보이는데 많이 빠진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로 지금은 남들 다 좋다는 거 쪽으로 좀 쓰지 마시고 저도 근데- 2차전지 좋게는 보지만 지금 그거는 지금 신규로 들어가는 거는 나중에 또 저는 후회하실 것 같아요. 2차전지 소재 쪽은. 그나마 여기서 2차 전지 무너지면은 저 동학개미원들 진짜 폭동 납니다. 왜냐면 계좌에서 그나마 나머지 다 빠지고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것까지 만약에 손대서 뭐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 쪽에서 음. 이제 한국도 더 한번 할 거 없나 싶어가지고 마지막으로 2차 전지 건든다. 음. 근데 이때쯤 되면 또 이상한 괴이한 얘기들 많이 나와요. 항상 그걸 가지고 또 투자 심리 무너뜨리면서 또 2차 전지 얘기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진짜 폭동 날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시장이 저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수 측면에서 조금 이렇게 한번 이제 요번에는 진짜 단기 반등, 기술적 반등이라도 한번 나올 타이밍 안 됐어요?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지금 워낙 또 감해도 상태이기도 하고. 김 대표께서는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어차피 이따가 글로벌 리포트 글로벌 리포트. 위클리 리포트 할 때, 위클리 리포트 할 때. 예, 예. 근데 저는 기준점이 지금입니다. 2450. 응? 2450. 2450, 네. 2450. 테슬라는 4680. 대한민국 주식은 2450. 어. 네. 이거 중요한 자리입니다. 중요한 자리다. 예. 그거는 이따가 예, to be 예. continued 네. 2부에서. 근데 저희는 일단 어느 정도 오긴 왔습니다. 근데 저희 장세의 특징은 이게 사람들이 심리를 그대로 가만 안 두거든요. 들었다 놨다 이런 거 엄청 많이 하거든요. 여길 중심으로 아마 이 진폭이 상당할 것 같아요. 진폭이. 네, 이거를 잘 견디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대부분의 그래요. 투자자분들 잘 못 견디십니다 이게. 그죠. 견디기 힘들죠. 네. 자, 그러면 조금 이제 김 대표께서 잠시 쉬시고 우리 모처럼 나왔던 여미사님한테 이 네. 뷰가 궁금한데 요즘 이 갑자기 핫해진 이 무상증자 이슈 말이에요. 예. 지금 공구문이 보니까 어제 장중 고점은 25% 올랐다가 상한가는 못 쳤구나. 네. 25% 갔다가 결국 종가는 전일 대비 16.5% 밀렸으니까 대단한 거네. 꼭대기 네. 샀으면 하루 만에 거의 한 40% 밀리는 거네. 자, 그런 상황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뭐 노터스니 뭐니 요즘 뭐 말이 많잖아요. 네. 심지어 뭐 무상증자 소리 끄집어낼 만한 회사들 지금 찾고 있나 보던데. 네. 아니 이게 공구문 얘기 사연 아시죠? 이게 3월 23일 날 상장했네 이게. 네. 그러니까 진짜 이거 해봐야 아직 석 달도 안 된 종목인데 이걸 그때 우리 김민수 대표가 우리 인포맥스 라이브에 나와가지고 네. 이 종목을 언급하셨어요. 이 종목을 언급하면서 회사가 재밌는 회사잖아요. 이 아이템 그죠. 자체가. 네, 아이템. 그래가지고 우리 그때 많이 깔깔거리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쭉쭉쭉 잘 가더라고. 네. 잘 가다가 이제 이 무상증자 이슈가 그거 하면서 이것까지는 이제 올라타 버리니까 김민수 대표가 약간 곤혹스러워하는 거예요. 무슨 세력처럼 보이는 거라. 본인은 그게 아닌데 약간 이렇게 오해를 받을 만한 그런 상황까지 온 거예요. 이 주가의 흐름 자체가. 주가가. 심지어 저기 뭐 블로그에도 올라왔다면서요. 김민수 대표 저 인포맥스에서 공구문 언급한 이후로 좀 들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수익이 나서 감사하다고. 뭐 그러셨다가 네 그때 그냥 답글은 그랬죠. 그냥 파시라고. 수익 많이 내셨으면 파시라고. 네. 나셨으면 파시라고. 저 뭐 그 솔직히 그런 거 가지고 뭐 그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어차피 저희가 얘기하고는 저희 주가 잘 가서 그걸 보고 매매를 하신 거는 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잘한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하신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래요. 자, 지금 이 부분 저 무상증자 소리만 나오면 이렇게 막 치고 올라가는 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거 완전 비정상이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말이 안 된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원래 무상증자 호재는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주식수가 적은 기업들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유동성은 늘려주잖아요. 주식수가 예, 늘어나니까. 예. 그리고 가격은 당연히 권리락 때 예. 보통 이제 1대1 무증을 하니까 반토막 나고 음. 주식수 2배 돼서 좋고 그리고 이 잉여금이 있어야 돼. 자본 잉여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재무 구조가 좀 안 좋으면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재무 구조 좋은 기업들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도 이렇게 갖다 옮길 돈이라도 있어야 네, 무상증자를 있어요. 하는 거지. 그래서 보통 하면 한 번씩 급등해요. 정상적인 장에서도 네. 무중했네. 그래서 한번 확 뭐 네. 상한가 가기도 하고. 네. 근데 보통은 그날 그걸로 끝나요. 그리고 공시 나온 날이 고점 찍고 권리락 전까지 주가 또 비리비리해요. 원래 그게 정상적인 패턴이었어요. 왜냐 무상증자는 기업 가치하고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그냥 주식수 2배 늘어나는 거 외에는 기업 가치랑 아무 이제 무관한데 유동성이 이제 증가하니까 그런 수급 면에서는 좋은 건데 지금 보면 공구문뿐만이 아니라 노터스도 그렇고 요즘에 이제 그 회사는 괜찮은데
유보율 같은 건 높은데 주식수가 그 거래대금 적은 기업들 있잖아요. 예. 그게 타겟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시장이 지금 너무 안 좋잖아요. 안 좋으니까 뭔가 수익은 내고 싶어. 뭔가 이제 스토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무중 스토리 갖다 붙였는데 이게 마치 옛날에 그 우선주 막 급등하는 거랑 비슷해요. 맞습니다. 우선주들이 시장 안 좋을 때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이게 타겟이 이제 이쪽으로 간 것 같아요. 그때 우선주 막 그거 할 때는 뭐라고 삼성중공업 우선. 글쎄 네. 뭐라고 갖다 붙였어요? 왜 오른다고 그때 설명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우선주가 급등할 때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은 우선주가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게 이제 항상 공식처럼 됐었는데 실제 그런 적이 되게 많았거든요. 많았죠. 예. 근데 이제 요즘에 보면 우선주는 거의 안 움직여요. 네, 사실. 맞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뭔가 수익은 내야 되겠고 저도 뭐 정치 테마를 저는 싫어하지만 정치 시즌도 끝나버렸잖아요. 뭔가를 찾아야 돼요 지금. 시장은 안 좋고 그렇다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근데 대형주 해봐야 답도 안 나오고 답은 안 장은 나오고. 뭐 매일 두들겨 맞고. 근데 이런 기업들은 뭐 외국인 기관이 하진 않잖아요. 사실상 무주공산이죠. 그런 상황에서 회사가 나쁘지도 않아요. 괜찮은 단단한 기업들이니까 무중을 한다는 건 단단해요. 어쨌든 그래서 이쪽으로 좀 이게 약간 투기성 자금들이 들어간 게 아닌가. 그리고 되게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가볍잖아요, 되게 조금만.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무중 테마가 붙어버리니까 이것도 무중해, 저것도 무중해.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다 쏠려버리는 거죠. 근데 좀 조심하실 건 얼마 전에 노터스도 한번 이게 무중으로 올랐다가 지금 주가가 거의 반토막 나버렸거든요. 그래서 결국 끝은 있으니까 공구먼이 작년에 100억 벌었더라고요. 100억인데 지금 시총이 3천억 대요. 네. 퍼 30배. 이 회사가 30배 정도 받을 성장주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이브랑 지금 퍼가 비슷해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현실적으로 좀 조심하자. 그리고 날짜를 보니까 6월 30일이 기준이 되더라고요. 6월 30일이 기준이니까 기준이 이틀 전까지 갖고 있으면 무증 받으니까 6월 28일. 그러니까 아마 다음 주가 좀 한번 피크 찍을 것 같아요. 다음 주 정도에 고점 찍고 주가는 한번. 싼 고점 만들고 내려오는 네. 이런 패턴이다 보니까. 그래서 좀 각별히 투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각별히. 좀 굉장히 지금 그 시장이 안 좋아서 이 무증제로 붙어서 좀 투기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 당하는 건 누구냐? 개인 투자입니다. 마지막에 모르고 들어가신 분들. 이게 마치 뭐라도 되는 것처럼. 보통 차트가 이뻐서 들어가죠. 예. 예. 근데 그거 결국 당하시더라고요. 결국 당해요. 그래서 절대로 안 들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예. 무상자 제로 나온다고 쫓아가는 거는 좀 말리고 싶습니다. 김 대표께서 기억이 됩니까? 올 한 해 소위 말하는 테마 네. 올라타고 다녔었죠? 아유, 오늘 아침에 매매한 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뭐 얼핏 떠오르는 거 뭐 올해 뭐 사료? 뭐 사료주, 수산주, 맞아, 뭐 맞아. 농기계, 좀 더 이상 나오지 마세요. 거기서 끝내셔야 됩니다. 뭐 남의 화택 이런 거 얘기하시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남의 화택. 야, 제가 오늘 잊고 있었는데. 네, 택자 시리즈에 EM택, 심택 이런 데 많이 당했고요. 아, 택자. 네. 택자들 요새 좀 안 좋죠. 와, 근데 이제 뭐 실적과 상관없이 이제 뭐 많이 올랐다고 그래서 다 빌리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거기서부터 또 남의 화. 2002년에 그랬죠. 택이 아니고 그때는 저기 택이 아니고 컴. 텔, 맞아, 텔. 컴. 맞아요. 닷 네. 들어갔던 종목들은 다 길길이 한번 뛰었다가 그때 한번 다 그냥 꼬로박는 정도가 아니고 없어진 회사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 뭐 한때 뭐 대동 캐사터니 이것도 결국 전 세계에 무슨 경운기로 전부 출퇴근하나 싶을 정도로 주가 날아가더니 농슬라 소리 듣더니 그냥 원위 채버렸네. 네. 그 너무 이런 것들이 뭐 대동도 사실 괜찮은 기업이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테마가 붙으니까 너무 붙으니까. 좀 투기적으로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지금 그러면은 왜? 예. 뭐가 마이크가. 자, 마이크가 잘 안 됐나 보네요. 아, 그럼 지금까지 무음으로 나가신 거예요? 무음으로 나오신 건가요? 야, 아유 아깝다. 마이크 저기 넥타이 했더니만 쓸렸나 봅니다. 그래요. 지금 뭐 저기 뭡니까? 이제 지금 그래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이
뭐 다 이장을 갖다가 어떻게 그거 한다고 하겠습니까? 항상 어디나 롱이 있고 숏이 있고 네. 이장을 또 숏으로 또 수익을 내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느 정도 비중 줄여서 현금으로 뭔가 이렇게 진입 시점을 조율하시던 분들도 계셨을 거고 한데 한번 살짝 이제 마무리 차원에서 지금 이제 빠지기는 죄다 다 빠졌고 많이 빠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뭐 테마주나 뭐 무증 캐사하는 것들은 우리 뭐 개인들 차원에서 그거는 뭐 기웃거릴 때가 아닌 것 같고 그나마 지금 그러면은 그리고 여미서 자주 하시는 말씀으로 바닥을 본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싼 건 사실이다. 네. 많이. 그죠. 저변은 맞죠. 예, 그러면은 어디를 한번 그나마 조금 더 나아 보여요. 어차피 지금 여기서 뭐 타이밍 맞춰서 단타하기도 힘들고 그런 거 이제 그런 능력 있는 분들의 하는 뭐 옆에 거고. 계시잖아. 예. 아니 뭐 대표는 하시겠죠. 근데 대부분 개인 투자는 그걸 못 하니까 네, 어차피 네. 시계열을 좀 길게 보고 길게 인플레 보고. 시대잖아요. 당장 뭐 어떻게 추세 상승 나오겠어요. 근데 시간과의 싸움인데 결국 인플레 이겨낼 기업에 투자하는 게 정답이잖아요. 어쨌든 지금 환경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인플레 이기는 기업. 예. 좋은 말씀인데. 결국 그게 뭐냐면 저는 수요 성장 산업 그거라고 봐요. 수요가 계속 있는 산업, 꺾이는 산업 말고 그게 도대체 이제 뭐냐 이거죠. 그럼 결국엔 그 얼마 전에 제가 이게 저희 회사 유튜브에서 어떤 분이 롯데하이마트를 물어보시더라고요. 하이마트? 롯데하이마트 아시잖아요. 네. 주가가 너무 안 좋잖아요. 예. 근데 그 이유가 대표적으로 지금 수요가 꺾인 산업이잖아요. 본업이 가전제품을 유통하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리오프닝 되면서 안 팔리잖아요. 예. 그리고 사람들이 가전제품 지금 가뜩이나 소비 줄이니까 더 줄이고 음. 거기다가 한 가지 문제가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하이마트를 굳이 안 가도 돼요. 그러니. 옆에 삼성 대리점을 가든가 LG 뭐죠? 뭐 베스트샷. 네. 아니면 온라인으로 사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좋죠. 그러니까 그런 기업 말고 그런 걸 이겨낼 수 있는 기업을 한번 찾아보자. 근데 그게 뭐냐면 지금 삼성전자 물론 두들겨 맞지만 네. 반도체 수요는 단기적으로는 불안하지만 중장기 수요에 대해서는 누가 수요가 꺾였다고 하겠어요. 앞으로도 수요는 늘어나죠. 뭐 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열리니까 그게 이제 반도체도 들어가고 아까 이제 제가 배터리는 좀 비싸다고는 했지만 2000에서 너무 올라서 근데 성장성은 누가 의심하겠어요. 전기차 배터리 아니면 전기차 부품 있죠. 친환경 부품 이것도 명확하냐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갑자기 작년까지 또 죽어 있다가 이제 올해 또 약간 흐름이 바뀐 게 태양광 쪽도 지금 이제 드라이브를 걸어요. EU에서 걸 수밖에 없는 산업. EU에서? 예, 유럽에서 태양광이냐 풍력이냐의 싸움은 있지만 지금 분위기는 태양광 쪽으로 좀 많이 또 약간 중심축이 옮겨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그쵸. 때는. 그래서 어차피 이제 지붕에도 다 설치를 해야 되는 법안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서도 어쨌든 좀 수입을 확대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태양광 쪽도 이것도 수요가 늘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는 게 그 LNG가 좀 빅사이클 같아요 저는 어차피 지금 빅사이클. 왜냐하면 유럽이 천연가스 수입을 하잖아요 원래 러시아에서 근데 어차피 이제 러시아랑 못해요 이제 어차피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러시아 비중을 메꾸는 방법은 미국에서 LNG 수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쵸. LNG 선박 LNG는 배로 실어서 이렇게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액화 시켜서 운송을 해야 되니까 얼려가지고 부피 낮춘 다음에 배로 실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어쨌든 미국, 카타르, 저기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이런 데서 배로 유럽으로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유럽이 지금 문제가 그걸 받을 만한 터미널이 별로 없대요. 터미널도 지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러시아에서 가스 파이프로 안 받을 거면 배로 받는 수밖에 없어요. 이미 그걸 결정을 했고, 그러면 큰 사이클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의 조선 기자재나 LNG에 관련된 산업들이 좀 피팅 회사, 뭐 관관 파이프 만드는 회사 다 그쪽에 LNG 인프라 쪽이거든요. 조선도 있고 이쪽이 저는 좀 수요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산업을 볼 때 앞으로 누가 봐도 의심할 수 없는 그런 수요 성장 산업이면 그쪽에 지금 다 많이 빠졌잖아요. 그쪽에 투자하자. 그쪽이 결국엔 그겁니다.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지금 다 버티고 있어요. 지금 종목들. 그런가요? 예. 네, 뭔데 빠진 것도 있겠죠. 근데 빠졌다가 어쨌든, 오늘 보니까 다 올라왔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그런 쪽이 저는 예.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오늘 같은 장에서 낙폭 줄일 때 선봉을 태운 종목들이죠. 네. 예, 이거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아까 롯데하이마트 유형의 기업은 만약에 이제 내가 리밸런싱을 한다면 그런 기업보다는 수요가 좀 명확한 산업으로
교체를 해보자. 저는 그게 좀 가장 지금 맞지 않나 싶긴 합니다. 참 주식 시장을 얘기하는 뭐 시간이긴 합니다만 한번 두 분도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네. 제가 그냥 여기 인포맥스 6511 화면으로 그냥 최근 3개월 동안에 각국 증시 등락률을 한번 펼쳐봤어요. 어디가 제일 높을 것 같습니까? 3개월이요? 최근 3개월. 러시아. 빙고. 러시아. 러시아가 40% 올랐어요. 네. 최근 3개월 사이에. 죄다 시퍼렇게 멍이 들었는데 미국 나스닥은 마이너스 20%예요. 지금 3개월 동안에. S&P 500이 15.86%. 여기 죄다 시퍼렇고 우리 한국도 코스피 8.21, 뭐 코스닥 10.44. 야, 나스닥이 20% 빠졌는데 코스피 8%면 선방이에요. 여기서 빨간 놈만 한번 불러볼게요. 빨간 놈만 불러보니까 일본이 0.78. 이 아직까지는 이 엔화 약세 덕을 보는 것 같아. 네. 그다음에 중국이 본토하고 홍콩이 다 빨개요. 네. 중국. 야, 그리고 유럽 쪽에 보니까 포르투갈하고 노르웨이 정도네. 노르웨이 뭐 이해는 가고. 노르웨이 가스. 아니, 가스. 러시아가 40%나 증시가 오르고 루블은 강세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맨날 언론 뭐 뉴스 보면은 뭐 러시아 곧 항복할 것 같이 얘기하는데. 아니 그리고 노드스트림이니 뭐 노드스트림 2니 해갖고 안 그래도 잘 그렇게 해서 뭐 넘치는 그 천연가스를 갖다 그냥 가스관을 해갖고 싱 그냥 싸게 보내면 되고 독일은 그래 갖다 쓰면 되고 하던 그걸 왜 이 짓거리 하면서 터미널이 있네 없네 배로 실어 나르네 마네 남의 LNG를 또 파야 되네 마네 너 사람 죽인 놈 아니야 캐사튼 미국이 그렇게 놀리다가 이제 가갖고 또 빈살만한테 뭐라고 또 아양을 떨어야 돼 그 노구를 이끌고 가서 왜 이러고 사느냐 말이지 참 답답해요 정치판 돌아가는 거 보면은 좀 도와주세요 이럴 때 이렇게 이 정도만 얘기했으면은 물 좀 맞장구를 치든지 뭐 그런 건 아닙니다라든지 아, 제가 이불을 위해서 아끼고 있는 거죠. 저도 이제 눈치 볼 줄 압니다. 푸틴이 그걸 노렸겠죠. 네. 푸틴도 바보는 아니잖아요. 뭘 전쟁을 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사실은. 근데 푸틴은 했잖아요. 이걸 다 예측을 했겠죠, 푸틴 입장에서는. 왜냐, 또 뒤에 중국이 있거든요. 어차피 가스관 잠글 건 다 알고 있었고, 당연히 유럽에서 뭐 잠그겠죠, 당연히. 그럼 지금 인도랑 중국이 신나게 받아가고 있잖아요. 해피하죠. 예, 다 받아갈 주체가 있어요. 그리고 국제유가 올라갈 때 최대 수혜국가는 누구겠어요? 누가 봐도 러시아죠. 사우디하고. 그러니까 수혜가 요즘 있었던 사우디 것 주가 같아요. 좋습니다. 예. 사우디도 네. 근데 그거를 지금 이제 사실은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이 뭔가 액션을 할 게 없다는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다른 나라들이 뭐 속수무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이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아무런 액션도 없고 그냥 끌려다니는 거죠 사실. 네. 그래요. 그게 좀 가장 답답한 것 같아요. 저기 지금 뭐 한 3,800명 이제 막 넘으셨네. 지금 동시 접속으로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이 3,800명인데 아까 제가 한 6시 25분쯤 평소 대비 좀 일찍 와가지고 이걸 켰더니만 6분이 그때 미리 들어와 계셨어요. 6시 25분에. 일찍 들어오셔. 6분이 이제 대기하고 계신데 좋아요가 5분이셔. 아이고. 이게 80%가 넘는 거 아니야. 예. 그 지금 한 4,000명 돼서 80% 같으면 48, 30이 3,200명 정도, 3,000명 정도는 좋아요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야, 그거는 비율을 또 그렇게. 그러니까 너무 이게 차트를 열심히 분석하시다 보니까 이제 모든 게 다 수치화되기 시작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아니 그냥 뭐 그냥 그건 뻔한 거 아니야. 그러지 마시고. 어닝에다 밸류에이션만 주면 돼. 퍼 나오는 거 아니야. 퍼 20배 뭐 몇 프로. 그나저나 그때 참 한국이 왜 빠져요 이렇게? 그때 들어와 계셨던 라만차님께서 얼핏 염성환 이사님께 질문 드립니다 하다가 이렇게 지우신 걸 내가 얼핏 봤는데 네. 아직도 지금 방에 계시면은 무슨 질문 하고 싶으셨던지 한번 궁금하네요. 어쨌거나 뭐 그래요. 우리 염 이사님도 요즘 오죽하겠습니까? 만만찮죠. 방송하기도 힘들죠. 그렇고 당연히 힘들고 힘들죠. 투자자분들도 힘들고 네. 예. 뭐 그 옆에 지금 뭐 신난다 하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신나요? 왜 이렇게 신나겠습니까? 저 신나요? 지금 마음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루두루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렇게 그래요. 지금 무슨 뭐 바닥 봤습니다라고 흥분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 네. 부질없죠. 부질없는 짓이죠. 예. 제가 본 썸네일에서 공포의 살아만 하더라도 한 10번 본 것 같은데 공포에 그때 그 썸네일 볼 때마다 공포에 산다고 10번 샀으면 저 지금 완전 박살 나 있을 것 같아. 계속 사는 거죠. 계속 사는 거죠. 그러면 와이프론 친구론 다 들어와서 다 이제, 들어오고 네, 이제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음. 대출 이건 함부로 하면 안 되고요. 비용 없는 쪽에서 비용 없는 네, 쪽에서. 그냥. 알겠습니다. 그래요. 아유, 여미사님, 자주는 스스로도 힘드시고 그거 하시니까 가을 돼서 가을에 진짜 좀 약간 좀 원기 좋은 회복하면 분위기로 좀 가을에 왔으면 좋겠네요. 주가 올라가면 좀 이렇게 포장 이렇게 이쁘게 해서 오시는 겁니까? 이런 그렇죠. 알겠습니다. 10월의 아이고. 마지막 날에 이영 씨 노래도 같이 한번 부르고 갑시다. 예,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